정부 출범 후 어둠 속에서 희망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길은 우리 삶의 불씨가 되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열정과 희망을 심어주고 불굴의 노력과 희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막장에서 빛과 희망을 캔 사람들, 대한석탄공사입니다. 석탄공사 설립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된다. 북한의 송전 중단으로 병원에서는 촛불에 의지해 수술하고 석탄 부족으로 철도 운행이 중지되는 상황에서 국영 기업체를 설립해 기술자를 양성하고 석탄 개발을 주도토록 하여 석탄의 자급자족과 경제 부흥을 실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 후 대한석탄공사법이 발의되고 어렵게 국회 심의를 통과하고 시행되면서 석탄공사 설립은 본격화된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설립 준비는 6월 23일 정관이 승인나고 6월 26일 대통령 보고와 7월 1일 창립이 예정된 시점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중단된다. 전쟁으로 중단된 설립 사무는 9.28 수복 후 재추진되어 10월 30일 초대 여건이 임명되고 11월 1일 제1회 불입자본금이 납입됨으로써 완성된다.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초대 여건들이 본사인 조선석탄배급회사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제1차 총회를 개최했다고 전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빚더미에서 출발했다.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복구와 생산을 병행하니 자금 부족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1954년 12월 2일 견디다 못한 근로자들이 48시간 파업하는 사태에 이른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승만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발표 후 군 지원단을 파견했고 지원단은 트럭을 동원해 갱목 등 필수 자재를 수송하고 위문단을 구성해 순회 공연을 했다. 또한 모범 근로자를 서울로 초청해 대대적인 위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대통령도 경무대로 불러 격려했다. 당시 모범 산업전사에게는 세칭, 돌집이라는 특별 사택이 제공되었다. 그리고 군 공병대에 의해 부설된 영암선은 10년간의 석탄 시대를 여는 전기를 제공했다. 당시 석탄공사 경영 정상화와 증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수송비와 원가에 못 미치는 석탄 가격이었다. 장성광업소에서 생산된 탄은 철도를 이용 묵후항으로 이송된 후 선박을 이용해 한반도를 남쪽으로 돌아 인천을 거쳐 서울로 이송됨으로써 막대한 수송비가 들었다. 공급 원가는 수송비를 포함 6,395환. 그러나 법정 가격은 5,100환으로 원가의 80%에도 미치지 못했다.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니 누구도 석탄 개발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영암선 개통으로 청량리까지 종전의 10분의 1인 333원에 이송되니 석탄공사 경영은 정상화되고 민간 개발도 활성화되었다. 경영 정상화 기반에서 출발한 1960년대는 국내 최대 기업으로 석탄 산업과 경제 개발을 선도하며 국민 생활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다. 영세 탄광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민간 개발을 대단히 탄좌 중심으로 재편하여 석탄 자원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획기적인 증산으로 화력발전소 연료 공급을 담당함으로써 경제 개발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했으며 가정용 연료의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장성 제1수갱을 건설해 장기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설비 근대화도 이룩하였다. 또한
국내 최대 전력 수요처로서 잉여 저질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한 독일 출장 중 서독 탄광협회와 근로자 파견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해 광국 파견의 길을 열었다. 제육발전에도 힘을 써 축구, 육상, 복싱 등 다양한 종목의 국가대표팀을 육성하였으며 복싱의 정신조 선수는 동경올림픽에서 국내 선수 중 유일하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영암성 개통 후 쇠퇴하던 석탄산업은 1966년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발생한 연탄 파동으로 위기에 봉착한다. 산지로부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서울을 포함한 소비지에서 연탄 품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송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정용을 제외하고 유리로 전환을 추진했다. 그에 따라 상공부 광무국 보일러가 유류 보일러로 교체되고 석봉탄을 쓰던 당일리 발전소가 연료를 벙커 CU로 교체하였다. 바로 조유 종탄의 시작이었다. 석탄 시장 절반을 차지하던 산업용 축소로 수십 개 탄광이 문을 닫았다. 석탄공사도 영월을 포함한 적자 광산의 작업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이 불황은 7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1973년 10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국가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바로 제1차 석유 파동이었다. 석유 중심 체제로 운영되던 국가에너지 시스템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정부는 대대적인 석탄 증산을 추진하는 한편 긴급 조치까지 발동, 연탄 수급 안정에 나섰다. 시무식을 막장에 설 정도로 석탄 증산은 시급한 과제였다. 원가는 문제되지 않았다. 무조건 증산이 보국이던 시절이었다. 이로써 경제성 문제로 문을 닫았던 나전, 성주, 영월이 다시 문을 열었다. 그리고 1975년 여의도에 사옥을 신축, 본사를 장성에서 서울로 이전 후 여의도 시대를 열었다. 석유 파동으로 석탄업계는 활기를 찾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증산 기치하에 대형 재해가 연이어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장성 화재 사고, 함백 화약 폭발, 은성 화재 사고로 당시 탄광에선 재해가 빈발, 수많은 근로자가 희생됐다. (1980년대는) 제2차 석유파동 영향권에서 출발했다. 급변하는 국제에너지 시장 환경에서 우리 연료 정책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바로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였다. 민영 탄광이 속속 가스 산업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석탄공사는 석탄산업 마지막 보루로서 국민 연료인 연탄 수급 안정에 충실했다. 국내 생산만으로는 부족해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장기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장을 조성해 잉여탄을 비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성 제1수갱 연장과 석탄 운반 전용 제2수갱을 건설해 장기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립했고 광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백 훈련원을 건립해 탄광에 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시행하였다. 경무에 시달리는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강릉에 여름 휴양소를 운영하고 백암온천에 연수원도 건립하였다. 서울올림픽 이후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석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예상 밖으로 급속하게 진행됐다. 시행 1년 만에 130개 탄광이 문을 닫았고 6년 만에 전국 탄광의 97%에 해당하는 336개가 문을 닫았다. 석탄공사도 이 기간 중 영월, 나전, 성주, 화성이 문을 닫은 데 이어 1993년 함백광업소, 1994년엔 은성광업소가 개광 55년 만에 문을 닫았다.
법정 자본금을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증자하고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으로 경영 합리화 노력을 기울였으나 1994년에 이르러서는 민영화 논란까지 벌어졌다. 석탄 산업 사양화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공급과 해외 유연탄 개발, 석굴제 사업 등 경영 다각화를 모색하였으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러다 2014년 정부 계획에 따라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 새로운 터전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70여 년 전 석탄 개발을 통해 국민 생활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동안 이를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부여된 사명을 완수했다. 석탄 증산을 통해 경제 개발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장작에 의존하던 가정용 연료를 연탄으로 전환시켜 국민 생활 향상과 산림 녹화에 기여했다. 경제성 문제로 민간이 포기한 탄광은 이를 인수하여 개발하고 수송비 부담으로 민간이 기피한 원거리 연안 도시와 도서지방에 대한 공급은 항상 석탄공사 몫이었다. 그 결과 황무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 경제 도약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고난의 시대에 불타는 심장이었고 대한민국 성공의 든든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이제는 희망과 열정의 불꽃을 피워준 석탄공사의 노력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